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 홍익인간, 제세이화, 경의의 눈으로 읽는 미래.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울 때 하늘에 맹세한 말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세상을 이치로 다스려라. 4글자, 4글자, 모두 8글자. 이 8글자 안에 한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첫 지하철을 기다리는 저 노인, 아이를 안고 출근하는 저 어머니, 배달을 시작하는 저 청년, 그들이 더 이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이치가 살아있는 세상, 그것이 이 나라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을 향해 가고 있는가?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 땅의 원형사상, 홍익인간. 이 말을 단순한 건국신화의 구호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홍크다, 넓히다, 확장하다, 이롭다, 도움이 되다,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세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로움을 크게 확장하라.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이롭게 하라가 아닙니다. 나의 이로움이 너에게 이르고, 너의 이로움이 공동체에 이르고, 공동체의 이로움이 세상에 이르는 연결과 확장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짝을 이루는 말, 제세이화, 제세, 세상에 있는 동안 이화, 이치로 교화하고 다스리다. 세상에 있는 동안 이치로 세상을 다스려라.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가 통하도록 만들고 그 이치에 감화되어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세이화입니다.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이 이상국가를 꿈꿨을 때 철학자 왕을 말했습니다.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는 그보다 훨씬 앞서 그보다 훨씬 넓은 이상을 품었습니다. 한 사람의 철인이 아니라 이치 그 자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 이치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조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제세이화의 현대적 표현입니다. 왕이나 귀족이 아닌 이치, 즉 법과 민주주의가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그 다스림이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것.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는 5000년 전 이 땅의 건국 이념이자 지금도 살아있는 국가의 원형 사상입니다. 남명조식 홍익인간의 실천 문법. 홍익인간이 목적이라면, 제세이화가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개인의 삶에서 실천하는 문법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남명조식. 그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를 거창한 국가 이념이 아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태도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문법의 이름이 경의입니다. 경, 안으로 깨어있음. 방울성성자. 흔들릴 때마다 소리가 나서 자신을 깨우는 물건. 항상 깨어있어라. 졸음처럼 오는 것이 나태함이고 나태함이 쌓이면 죽음이다. 경은 내면의 홍익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 밖으로 행동함. 칼, 경이검, 불의가 올 때 쓰는 것. 안으로만 수양하고 밖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구멍 없는 피리와 같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의는 외부의 홍익인간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고 불의 앞에서 이치를 세우는 일.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것이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다. 이것이 제세이화의 실천 방법입니다. 이치를 알았으면 행해야 합니다. 옳다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남명은 왕에게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명종에게 올린 을묘사직소. 전하의 국사는 이미 그릇되었습니다. 전하의 나란 일은 이미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것이 경의입니다. 왕이라도 이치에 어긋나면 이치의 이름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 제세이화는 왕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임진왜란 때 실천했습니다. 곽재우, 정인홍, 김면, 조종도를 비롯한 60여 명의 의병 대장들,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왕명도 없이 녹을 받지 않고 옳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홍익인간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제세이화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패턴을 홍익인간의 눈으로 읽다.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관점에서 한국사의 저항들을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홍익인간이 짓밟혔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전봉준이 외친 사인여천,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하라. 이것이 홍익인간의 언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존귀하다면 수탈과 착취는 이치에 어긋납니다. 이치에 어긋나면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남명조식의 경의입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 5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자주민, 스스로의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 제세이화를 스스로 실현하는 사람. 식민지배는 제세이화가 아닙니다. 강자의 힘으로 약자를 굴복시키는 것은 이치가 아닌 폭력입니다. 광주에서 포위된 시민들이 서로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옆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로움이 연대가 되어 불의에 맞서는 힘이 된 것. 2024년 12월 광장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카페에 선결제를 했습니다. 광주 5.18의 주먹밥이 2024년 12월 여의도의 선결제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한민족의 홍익 DNA입니다. 나의 이로움을 타인에게 확장하는 것. 그것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AI 기본사회, 홍익인간의 21세기 과제.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소버린 AI를 구축해 독자적 모델과 데이터 주권으로 AI를 생활, 산업, 공공전 영역에 확산시키고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기본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을 홍익인간의 눈으로 읽겠습니다. AI 기본사회의 핵심은 기본이라는 단어입니다. AI가 강자만의 것이 되면 그것은 홍익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입니다. AI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AI를 쓰는 자와 AI에 의해 대체되는 자. 이 격차가 벌어지면 홍익인간은 빈말이 됩니다. 진짜 AI 기본사회는 AI의 이로움이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닿는 사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은 누구입니까? 농촌의 노인들, 장애를 가진 분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AI 기본사회가 진짜이려면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닿아야 합니다. 남명조식은 말했습니다. 안으로만 수양하고 밖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구멍 없는 피리와 같다. AI 기본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멍 없는 피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필두로 AI 기본사회를 전략적으로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홍익인간의 눈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홍익인간의 인간은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AI 기본사회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그 모델을 세계와 나눈다면 그것이 21세기의 홍익인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세이화, 이치가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AI가 특정 기업이나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AI의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AI가 만드는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이것이 없는 AI 기본사회는 홍익인간이 아닙니다. 기본사회, 제세이화의 물질적 기반. 제세이화가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그 이치가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존이 위협받는 사람에게 이치는 사치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정의를 논하기 전에 밥이 먼저입니다. 홍익인간이 작동하려면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사회의 철학적 근거입니다.
전봉준이 1894년에 요구했습니다. 토지의 균등 분배, 신분제 철폐, 탐관오리 처벌. 1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요구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주거를 통해 그 130년의 미완을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로움은 가장 이롭지 못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기본을 보장받을 때 그 사회의 홍익인간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남명조식은 여기서 경고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실제로 혜택을 받는지,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이 질문들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정책도 실행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성성자가 흔들려야 합니다. 시민이 항상 깨어 감시해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진짜 주인은 시민입니다. 통합의 정치, 이화의 실천, 제세이화, 무력이 아닌 이치로 다스린다는 것.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위기는 이치가 아닌 진영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상대편이냐로 결정되는 정치. 이것은 이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통합의 원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 지역을 가리지 말라, 인재를 쓸 때 출신을 따지지 말라.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전국 호족들에게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으로, 직책으로, 제도로, 제세이와의 통합은 이치를 공유할 때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통합의 정치. 남명조식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경애 중에서 경의 문제입니다. 통합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입니다. 그리고 이치가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치에 어긋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통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닌 굴복입니다. 진짜 통합은 이치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치보다 진영이 먼저이면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이치가 먼저이고 진영이 그 다음이면 통합의 길이 열립니다. 제세이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통합의 모델입니다. 국익우위 실용외교, 홍익인간의 확장. 홍익인간의 인간은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홍익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롭게 해야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을 먼저 바로 세워야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익우위 실용외교는 홍익인간의 순서를 따르는 외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원칙은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경제적 다변화도 추구하는 것, 이념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것. 이것은 홍익인간의 외교입니다. 이념으로 국익을 해치는 것은 홍익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명조식은 경고합니다. 경애가 없는 실용외교는 기회주의로 빠집니다. 19세기 말 조선도 실용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이치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실용은 각자 다른 강대국의 기대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실용외교의 전제는 내부 이치가 먼저 살아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가 이치에 따라 움직이고 그 이치를 세계에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실용외교가 진짜 힘을 갖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에이펙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기본사회를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계획은 홍익인간의 가장 현대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이 먼저 이룬 것을 세계와 나누는 것. 그것이 제세이화의 국제적 확장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제세이화의 제도화, 제세이화.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법과 제도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조선에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직책. 왕도 그 기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세이화의 제도화입니다. 권력도 이치 앞에 투명해야 한다. 권력도 기록되고 견제받아야 한다.
남명조식이 왕에게 직언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권력이 이치를 벗어났을 때 이치의 이름으로 맞서는 것. 그것이 경애이고 그것이 제세이화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투명성과 공정성,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각종 관련 회의의 실시간 생중계,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가 숨겨진 곳에 홍익인간은 없습니다. 이치가 가려진 곳에 제세이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명의 방울을 기억하십시오. 성성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정부가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이 항상 깨어 감시하고 이치에 어긋남이 있으면 즉시 요구하고 그 요구가 제도를 통해 반영될 때 제세이화가 살아 움직입니다. 홍익인간의 눈으로 본 세 가지 위험,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그리고 남명조식의 경의, 이 세 가지 사상의 눈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위험을 말하겠습니다. 위험 첫 번째, 기술이 새로운 신분제가 되는 것. AI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나누면 홍익인간이 무너집니다. 제세이화, 이치가 필요합니다. AI의 혜택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이치로 다스려야 합니다. 위험 두 번째, 분열이 이치를 삼키는 것. 진영 논리가 이치보다 강해지면 제세이화가 무너집니다. 경의,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진영 앞에서 멈추지 말고 이치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위험 세 번째, 인구 절벽이 홍익인간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 사람이 줄어들면 홍익인간을 이룰 인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기본사회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역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눈으로 본 세 가지 희망,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그리고 남명조식의 경의, 이 세 가지 사상의 눈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세 가지 희망을 말하겠습니다. 희망 첫 번째, 빛의 혁명이 증명한 시민의 힘. 2024년 12월 새벽, 시민들이 스스로 홍익인간을 실천했습니다. 선결제, 함께 부른 떼창,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DNA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 두 번째, AI가 새로운 홍익인간의 도구가 될 가능성.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향은 홍익인간의 현대적 번역입니다. 기술이 소수의 것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될 때 AI는 21세기 홍익인간의 도구가 됩니다. 희망 세 번째,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빛의 혁명, 민주주의의 평화적 복원, K컬처의 세계적 영향.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홍익인간의 현대적 실천입니다. 성성자를 울려라, 시민의 역할, 남명조식의 방울, 성성자. 이 방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470년 전 경남 산청군 덕산 산천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남명은 말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졸음처럼 오는 것이 나태함이고 나태함이 쌓이면 죽음이다. 정치의 죽음은 시민이 잠들 때 옵니다. 좋은 정부가 나쁜 정부가 되는 것은 언제나 시민이 눈을 감을 때입니다. AI 기본사회가 진짜 기본이 되는지, 기본사회가 진짜 기본을 보장하는지, 통합의 정치가 진짜 이치를 품는지, 실용외교가 진짜 국익을 지키는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도로 뿌리내리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 성성자, 깨어있어라는 방울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경의검, 내명자경, 외단자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경의입니다. 홍익인간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